그 종이 한 장이 박성재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칼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세상은 가끔 잔인하리만큼 완벽한 타이밍에 진실을 터뜨리곤 하죠. 박성재가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이식 수술 기록지는 단순히 글자가 적힌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지은호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새어머니 고성이가 때려야 뗄 수 없는 핏줄로 묶여 있다는 저주 같은 증명서였으니까요. 성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구겨진 종이처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가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안도감보다는 은호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착취의 시간이 먼저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간을 떼어내어 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니, 그리고 그 모든 걸 사주한 사람이 자신의 새어머니라니. 성재는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운전대를 내리쳤습니다. 고성이,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악마인 거야? 이야기는 다시 폭풍이 몰아치던 정순이의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역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기로 소문난 지역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은호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춘 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식당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천하의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누구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우 아니겠어요? 그녀는 곧장 표정을 바꾸며 우아한 척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이 본부장. 사람 볼 줄 모르네? 그 아이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감싸. 빚쟁이에, 거짓말쟁이에, 아주 질 나쁜 애야. 성희의 이간질에도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성희를 압박했죠. 질이 나쁜 건 힘없는 사람들 가게에 깡패들 풀어서 행패 부리는 당신 아닙니까?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물리지 않으면 경찰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제보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서민식당에서 난동 부렸다고 하면 박진석 대표님 얼굴 참 볼만하겠네요.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성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남편 박진석은 권력의 원천이자 절대 일어서는 안 될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성희는 분을 사귀지 못해 입술을 깨물면서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봐. 이 지역, 너도 이 계집애 때문에 인생 망치게 될 거야.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 성희가 비서들을 이끌고 사라지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은호가 주저앉으려 하자 지역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평소에 무뚝뚝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는데요. 은호는 그런 지역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짝사랑하던 선배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보였다는 수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준 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옆에 있던 정순이 역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야, 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내가 이 고생을. 지역은 엉망이 된 가게를 대충 정리하도록 돕고 은호와 순이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차에 탄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아까 그 말 진심이에요? 지역은 백미러로 은호를 슬쩍 보고는 짐짓 모른 척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 내 사람이라는 거?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여. 그 투박하지만 확실한 대답에 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비혼주의자라며 철벽을 치던 그 남자가 이제는 대놓고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은호를 들여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지역의 오피스텔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우진은 낯선 천장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혁과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은호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달려가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야, 나 때문에 엄마 가게는 그 여자가 또 해코지했지. 우진은 자신의 몸보다 동생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배다른 남매, 아니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도 두 사람의 우애는 피보다 진했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은호는 늘 해맑고 긍정적인 후배였는데 그 이면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든 장본인이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가의 아내 고성이라니. 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남매를, 그리고 은호를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한 사람, 박성재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성재는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로 향했죠. 늦은 밤, 불 꺼진 사무실에 앉아 성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호가 내 이복 동생은 아니야. 아버지는 다르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내 새어머니의 딸이다. 이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성재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가장 크게 상처받을 사람이 바로 지은호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생활하는 꼬리표, 그리고 돈을 받고 장기를 팔았다는 오명까지 쓸 수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책상 위에 놓인 고성이와 박진석의 결혼식 사진을 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숨기려던 게 고작 이거였어? 내 여자를 제물로 바쳐서 당신 아들을 살린 거. 성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박성재가 사랑에 아파하는 순정남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박성재는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는 냉혈한이 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기자님. 터뜨릴 게 하나 있어서요. 네, 박진석 대표님 사모님 관련 건입니다. 아니요, 찌라시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시각, 갈 곳을 잃고 뛰쳐나왔던 고성이의 딸 박영란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도 정지되고 갈 곳도 없는 신세. 화려한 온실 속 화초였던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는데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영라의 눈에 익숙한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혁의 동생이자 자신의 보디가드였던 이지환의 차였죠. 박영라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환은 차에서 내려놀란 눈으로 영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캔버스 조각을 쥐고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영란은 지환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나 갈 데가 없어. 우리 엄마가 아니야. 괴물이야.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사랑을 믿지 않던 지환이었지만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영라를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묘하게도 지혁은호 커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고성이의 집, 아침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영란은 가출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성재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성재의 눈치를 살피며 짐짓 태연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성재야, 어제 은호라는 아가씨 일은 오해가 좀 풀렸니? 내가 걔한테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성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죠. 네, 오해가 아주 확실하게 풀렸죠.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 사랑이 지극하신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뭐? 성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이 말입니다. 한우진 씨. 어머니가 끔찍하게 아끼신다는 그분요.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식탁에 있던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우진. 그게 누구냐? 성재 너 아는 사람이냐? 성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재는 그런 성희를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어머니가 후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친구라던데. 그렇죠, 어머니?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기어오르지 말라는 성재의 무언의 압박이었죠. 성인은 식탁볼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의부자들의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날 거라면 화려한 날들이 아니겠죠? 진짜 반전은 성재가 출근한 직후에 터졌습니다. 지역의 집에서 안정을 취하던 우진이 고열로 쓰러진 것입니다. 이식 거부 반응이 온 것이었죠. 지역은 급히 아는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고성이에게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 은호는 울면서 지역에게 매달렸습니다. 선배, 어떡해요. 우리 오빠 죽으면 안 돼요. 지역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아버지,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김장수 할아버지라고 계시죠? 그분 사위가 대학병원 병원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은 가족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겁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이상철이 이 막장 같은 상황을 이해해 줄지는 미지수였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회사에 도착한 성재에게 은호가 찾아옵니다. 전날의 일을 사과하고 빈 문제 성재가 오해하고 있는를 해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성재는 은호를 보자마자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일부러 더 모질게 굴어야만 은호를 자신의 곁에서 그리고 고성이의 타깃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 본부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은호의 인사에 성재는 서류 결제판을 탁 덮으며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지은호 씨, 착각하지 마요. 내가 어제 도와준 건 우리 회사 이미지 때문이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억, 빚이 10억이라고요? 인테리어 하다가 10억을 날려먹는 능력이면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게 좋겠네요. 난 무능한 사람은 딱 질색이라. 은호는 성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상처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선배 이지혁, 그 사람 믿지 마요. 그 집안, 우리랑은 격이 달라. 괜히 헛물켜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성재는 멀어지는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책상 아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미안해요, 은호 씨.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 어머니한테 찢겨 죽어. 하지만 은호가 나가고 난 뒤 성재의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성재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USB 하나를 던져놓았죠. 이게 뭡니까? 성재가 묻자 지혁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고 싶어 했던 거. 고성이 여사가 은호한테 준 10억. 그 돈 출처야. 출처. 그래. 그 돈. 내 아버지 박진석 대표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거야. 그것도 내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성재의 머리에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은호를 이용한 게 아니라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횡령 혐의까지 성재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혁은 얼어붙은 성재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넌 지금 은호를 밀어낼 때가 아니야. 내가 살고 싶으면, 그리고 은호를 지키고 싶으면 나와 손잡아. 고성이, 그 여자 우리가 같이 무너뜨려야 해. 라이벌이었던 두 남자가 공동의 적을 두고 손을 잡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그때 지역의 오피스텔에 숨겨둔 우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엄마. 하지만 우진은 고열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 전화를 받은 건 간호를 하러 왔던 지역의 할머니 조옥래였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이니? 너 어디야? 고성이의 히스테릭한 목소리에 상철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다짜고짜 반말이야. 우진이 지금 아파서 자네. 낯선 목소리에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아들 데리고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상철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 이 지역이 애비다. 왜? 꼬우면 찾아오던가. 이상철의 호통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철의 당당한 표정과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차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고성이의 얼굴, 그리고 서로를 마주 보며 무언의 동맹을 맺는 지역과 성재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 고성이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이성이 아닌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이 지역, 그 놈 집으로 간다. 그리고 애들 좀 불러.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내 아들 찾아오고 그 자반 싹 다 손봐줄 테니까. 그녀가 서랍에서 꺼낸 건 과거 정순이의 남편 은호의 양부이 죽기 전 남겼던 이중장부가 담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지은호, 내가 감히 내 과거를 들춰. 그럼 나도 내가 모르는 내 양부모의 비밀을 터뜨려주지. 사랑과 복수, 그리고 얽히고 설킨 과거의 실타래가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지역과 성재는 연합하여 고성이라는 괴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호는 자신의 출생과 양부모의 죽음에 얽힌 더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됩니다.